네, 인심 좋은 종목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기 전에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코스피 지수 0.52%의 하락률로 1865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498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거래소에서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순매도 규모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그리고 순매수를 보이던 개인이 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프로그램 매수에는 소폭 유입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를 또 해드리죠.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사상 최대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이후에 실적 시즌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거의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인데 실적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6조 7천억, 2분기만 6조 7천억이 지금 이 순이익이 들어왔죠. 지난 1분기의 실적도 만만치 않게 합쳐갖고 12조 5천억이면은 한 기업으로서는 엄청나다 생각이 드는데 네. 올해 2분기 지금 실적이 작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합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지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어쩌면 그게 또 정상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7월 이제 후반 들어가면 이제 어닝이 계속 될 겁니다. 실적이 계속 발표될 텐데 기대하는 거는 기존의 IT 삼성전자 중심에서 IT, 근데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 계속, 실적은 계속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쪽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업황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 업종 쪽에서 더 실적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게 지금 화학이 움직이고 있고요. 같이 정유가 움직이고 있고, 조선중공업, 건설, 은행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실적은 계속 발표되고, 기존에 좋은, 예상했던 쪽으로 IT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은 좋게 발표되겠지만은 움직이는 쪽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장이 크게 움직이려면 이 기존의 이런 실적, 업종이나 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후전주들이 올라가야 시장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겠지만 그 전까지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선전을 조금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관의 수급 동향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순매도로 다소 관망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조금 더 확대되는 양상인데 기관의 매매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될까요? 네, 양대 축이죠. 외국인하고 네. 기관 양대 축인데, 이게 이제 시황하고 기관 매매하고 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첫 시간이었던가요? 그때 지금 시장 상황이 작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나서 크게 폭락하고 나서 박스권 흐름이 상당 기간 몇 달 동안 이어졌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 상당히 유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유입이 됐었는데요. 10월, 11월. 그렇지만 그 당시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관망세를 보였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요. 차트에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보시면,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 하향되고 나서 급락 이후에 수급 동향인데 지금처럼 기관들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굉장히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그러다가 연초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크게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가 다시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기관만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기관 매수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본질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돼야지만이 이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의 방향성이 사실 좀 낙폭과대 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네. 화학주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대표주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런 종목들 이미 상당 기간 느낌상으로 뭐 7월 이후에 꽤 많이 유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개인들이 따라가기에는 이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그 그리스 사태 상당히 악화되면서 5월 말경 이때쯤이면 지수가 뭐 1800선 언저리 또는 1800 이하까지도 잠깐 깼었는데 그때는 강하게 뭐 그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지만 지금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 부분 이미 수급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을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거는 뭐 물론 이제 그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네. 주가가 많이 밀려 있고 기관 투자가들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그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좀 역발상으로 손치매를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저는 좀 괜찮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기관들이 다 산 이후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조금 오히려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전반적으로 보자면 정말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와야 시장의 상승 탄력이 강화가 되는데 기관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봤자 그래도 또 하방 경직이 지켜지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는 참 어떤 종목에 접근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한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의 좀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성희 지점장님은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예, 오늘 갖고 온 두 종목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을 좀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했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움직일 건데 두 종목은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DNA 링크 두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산인프라코어, DNA 링크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심상훈 지점장님은 지난번에 하이마트 소개를 해주신 이후에 또 롯데마트로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역시 뭐 시장이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좋은 타이밍 때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은 올해 이제 호남석유하고 합병이 원래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오던 건데 올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병 기대감 때문에 KP케미칼 하나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코스닥 종목 사실 뭐 코스닥 이렇게 매매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코스닥은 그 중에서 상당히 좀 한국의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좀 보유할 만한 YG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 주가도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두산인프라코 실적은 뭐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안 좋은 건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그 주가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중국과 이제 연관된 게 민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격적이라고 보는데 유럽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거의 같이 인하를 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0.2% 하락시켰죠. 근데 예상하지 않게 어제 또 0.3위를 또 하락시켰습니다. 지난달에 하락한 게 거의 3년 6개월 만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아무래도 인프라 쪽의 철도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 진행을 한다면은 동사의 수혜는 분명히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이게 그 굴삭기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샤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중국이 굴삭기 전체 글로벌 시장의 50%의 그 MS 마켓 쉐어를 차지하는데 이 회사가 15%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경기 부진과 연결되면서 구조조정이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동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사가 지난해까지 중국의 그 점유율이 한 17%대에서 올해 지금 9%대까지 빠졌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돼서 여기에 따른 매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더라도 2분기 매출이 시장치 기대에 상당히 밑돌았는데 네. 그러니까
직전 분기 전년도 동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5%나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3%나 감소를 해서 상당히 실적 자체 안 좋은데 다행히도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한 20.7%로 증가를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실적 자체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가장 이 회사의 그 아킬레스건이 그 밥캣이라는 회사입니다. 밥캣이라는 게 2007년도에 인수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차입금이 한 12억 달러를 들였는데 요것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300억 정도 계산이 되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익 쪽에서는 약간의 문제는 발생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 회사가 작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한 3.2%였는데 올해부터 6.6%로 좀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바닥권이라는 거 확실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추세를 그리더라도 현재 이 추세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지금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게 보인다 생각이 되고 길게 보더라도 동사의 그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전고점 한 21,500원대까지는 목표인데 그 이상 24,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심상훈 지점장님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하이마트 M&A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무려 일주일 만에 약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오늘 가지고 오신 KP케미칼 역시 M&A 이슈가 있나요? 네, M&A는 이 종목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뭐 여의치 않았죠. 그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번번이 실패했는데 지난주에 하이마트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가지고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KP케미칼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 또 반복적으로 오를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 무산되고 롯데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저도 몰랐거든요. 다만 이제 지난주 시점에서 하이마트가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혹시 그게 반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시청자분께 갖지는 마시고요. KP케미칼은 어쨌든 이번에 이제 아주 2009년도부터 이게 합병을 굉장히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매수 청구권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분이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부담 없이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물론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공시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뉴스라든가 주변의 그 사항들을 검토해 봤을 때 계속 추진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법까지 개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합병에 대한 분위기를 무르익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싶고요. 가치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온 차트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요. KP케미칼 주봉하고 실적, 그 다음에 PBR 1.0배선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PBR 1.0배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산가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학주들 작년에 실적 정말 좋았죠. 2011년도 KP케미칼의 무려 순이익이 3천억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거의 뭐 PBR 2.0배가 넘는 그런 수준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바닥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으로 예상치니까 점선이거든요. 740억 정도인데 이게 2010년도에 1,80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1,600억 이렇게 쭉쭉 올라오다가 뭐 다 아시겠지만 화학주들 오래 안 잡았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밀렸냐면 제가 이 PBR 1.0배선을 가져온 이유는 주가 하락 폭이 청산가치 레벨까지 밀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선을 그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주가가 청산가치 수준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수준에는 사실 말해서 좀 홀쭉해진 그런 주가 네. 수준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대한 어떤 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볼 만한 충분한 가격대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이 지금 네. 뭐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오르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실 때 뭐 아무리 청산가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조금씩
하방으로 서서히. 예, 분할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KP케미칼까지 알아봤고요. 나머지 코스닥 종목 두 종목 알아볼 텐데 두 종목은 좀 간략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DNA 링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주가는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제 좀 조금 풀릴라나요? 뭐 회사가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이 회사가 그 개인 유전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SK텔레콤에서 의료 사업, 그룹 차원에서 의료 정보 사업 진출한다 그래서 헬스 IT 사업 진출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재료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유전체 관련 업체는 이 회사하고 이제 마크로젠 두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SKT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3억 정도 유전체 분석 용역 개발까지 지금 회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SKT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출하면서 이제 회사 인수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뭐 M&A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어떤 그런 쪽에 많이 밀접하고 매출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그 유전체 분석 제품이 있는데 이게 개인 유전체 분석 제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1,500만 원 되는데 요거를 보급형으로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해서 한 200만 원대 이하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요게 2분기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출도 상당히 기대되고 또 하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바이오 뱅크 사업인데요. 네. 앞에 한 4만 개 전 우리나라 4만 개 유전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서울대하고 협력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서 최초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강점이 그 해외 네트워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유전체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링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실적 자체는 상당히 뭐 1분기나 2분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기존의 연구개발 쪽에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실제 매출 쪽으로 이어진다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돼서 잠깐만 그 차트를 네, 보셔도 간략하게 볼까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한번 거래가 크게 터진 다음에 다시 밑그림에서 올라오면서 어떤 누적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종목 심사훈 지점장의 YG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코스닥의 대표적인 가치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한 2, 3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이런 것들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거든요. 뭐 삼성처럼 엄청 거대한 그런 재벌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넘버원의 그런 제품을 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YG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 회사를 한번 탐방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 코스닥 기업이긴 하지만 그 절삭 공급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러니까 넘버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전방 사업이 주로 이제 IT라든가 항공, 자동차 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IT 자동차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방 사업의 그 호황도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회사가 사실 경쟁업체가 주로 독일하고 일본 업체들인데 네. 독일 업체들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한 무너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크게 더 공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더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연도별 실적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2010년도에 2천억이 채 안 됐던 그런 그 매출액이 지금 2011년도에 2,500억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2012년도 올해가 이제 3천억을 넘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거의 매출 성장이 2배 정도. 근데 워낙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의 어떤 그 변동성이 큽니다. 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 수출입 과정에서 충분히 해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길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싶고요. 이 회사 주로 거래처입니다. 보시면 유럽이라든가 내수 굉장히 골고루 있거든요. 아시아, 미국. 그래서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이 오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오히려 다른 업체들 좀 무너지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순이익의 어떤 그 전진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차트인데 주봉입니다. 최근에 18,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10,000원 선 근처까지 왔는데 120주 이동 평균선을 아래다 그어놔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회사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깨지기 어려운 그런 탄탄한 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YG원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YG1까지 관심 종목들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심 좋은 종목 R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희 지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